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특임검사를 임명한 사건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 뉴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간부 검사가 대기업과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 측근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가 유진그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시점인 지난 2008년 5월 김 검사가 차명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비슷한 시기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로부터도 김 검사의 차명 계좌로 2억여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김 검사는 조이팔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지냈습니다. 경찰은 김 검사가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은행 CCTV와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자금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를 한 후 법리 검토를 거쳐 김 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검사는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가 대기업과 사기범 조이팔에게 억대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검사가 더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의혹 규명을 위한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직 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의 측근과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연루된 검사가 두세 명 정도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유진그룹과 조이팔 측근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08년 5월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측근으로부터도 2억 4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함께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식 해명서를 통해 친구와 후배의 돈을 빌린 개인적인 거래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검사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겠다며 특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대검찰청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임검사에는 대검 감찰과장과 대구 서부지청장 등을 지낸 김수창 검사가 지명됐습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가 포착됐을 때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습니다. 지난해 여검사가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도 특임검사가 수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 특임검사의 수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 개시 보고서를 제출하면 통상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특임검사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한 사건을 검경이 동시에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가로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성역이 돼 수사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법이 보장한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의 차명 계좌 명의자를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또 특임검사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검찰에 수사 개시 보고서를 제출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경찰청장 독자수사 계속에 특임검사는 압수수색... 사상 첫 이중수사 검경 갈등 고조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11일자 기사인데요.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이 이미 수사에 시작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개정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두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것은 중복수사로 인권침해 등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라인 고위관계자도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고 수사 개시 보고서도 검찰에 제출한 만큼 특임검사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에서는 특임검사가 이번 검사 뇌물수수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걸 갖다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특임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특임검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만들어지는 특별검사와는 달리 국회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의 비리를 수사할 때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특임검사 제도는 스폰서 검사 비리와 그랜저 검사 비리 사건 등으로 검찰의 비리가 여기저기서 밝혀지면서 야권에서 검찰의 비리를 견제할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려고 하자 검찰에서 검찰 비리를 자신들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며 부랴부랴 다급히 만든 제도입니다. 특임검사는 지금까지 그랜저 검사 사건과 벤치어 검사 사건을 수사했는데 벤치어 검사 사건의 경우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뇌물을 받은 여검사가 변호사 등과 함께 벌인 개인의 비리이며 치정극이었다고 수사를 결론 지었습니다. 때문에 특임검사제도 자체가 검찰이 검찰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이번 현직 검사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경찰의 수사를 맡고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검찰이 수사권을 이양받아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은 경찰에서는 수사를 멈추는데요. 이번 사건만큼은 경찰이 직접적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미 먼저 수사를 했고 먼저 수사를 하고 수사 개시 보고서도 냈으면은 검찰이 이러한 사건을 갖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가져갈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간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의지를 갖다 천명한 것입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11월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특임검사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한 사건을 두고 이중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요. 이러한 사건을 갖다가 이번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8억 원의 뇌물수수를 했다는 K검사라는 사람의 뇌물수수 혐의 내용보다도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권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더 흥미진진하게 보이고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라는 말이 사람들의 인식에서 약간 흐릿하게 지워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대립이 메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고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현직 검사 기업돈 수수 의혹 싸고 검경 갈등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10일자 기사인데요. K검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대검찰청은 9일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 김 특임검사는 10일부터 서울 서부지검의 독자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는 검찰 내에서 조이팔 사건에 대해 가장 잘하는 검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시절 조이팔이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경찰이 발표를 믿지 말고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건에 관해서는 관련 뉴스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왕으로 알려진 조이팔 씨가 살아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이 조 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 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가 있어 조 씨의 생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생사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지검은 조이팔 씨가 중국에 살아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재 조 씨의 소재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중국 공안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의 몇몇 유흥주점에서 조 씨가 목격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조 씨가 이미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중국 병원의 사망 진단서와 장례식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유족 측이 제시한 뼈 조각에 대한 DNA 검사 결과가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사망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조 씨의 생사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경찰도 대구지청에 경찰관 2명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에 대한 계좌 추적과 경찰관의 유착 여부, 그리고 조이팔의 공범 등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중국에서 조이팔 씨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조 씨 측과 유착해온 정모 경사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사망 발표로 종결될 뻔했던 조이팔 씨에 대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었다시피요. 4조 원대의 사기 혐의로 수배가 됐던 조이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뒤에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경찰에서는 직접적인 유전자 감식에 의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는 걸 갖다가 김수창 당시 이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막고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이팔 사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에서는 조이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 경찰이 있었죠. 그리고 조이팔 사건을 갖다가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실수도 범했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조이팔 사건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비리 자금을 갖다가 수사하던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가 뇌물 수수를 했다는 걸 갖다가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칼자루가 경찰 쪽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경찰의 실수를 밝혀냈던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갖다가 특임검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조이팔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경찰의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내막을 갖다가 동아일보는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검찰 발표에 대해 경찰은 검찰 고위 간부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같이 이중 수사를 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동아일보가 이 김수창 법무연구원의 이전 이력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조이팔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갖다가 그대로 설명만 해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대립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 가능한데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수사권 대립이 지금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한 상황까지는 또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도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모르는 뭔가 또 다른 그 정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사실 이러한 그 정황들만 놓고 본다면은 경찰에서 그동안 조이팔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로부터 많은 욕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욕만 먹다가 검찰 고위 간부가 조이팔 측근으로부터 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포착하면서 검찰에게 반격을 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경찰, 검사 3명 추가 조사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9일 K검사 외에 현직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검사는 2008년 10월 K검사로부터 유진그룹 내부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산 의혹을 받고 있다. 유진그룹은 당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회사인 유진기업을 팔려고 했다. 그러나 유진그룹은 자회사 매각을 포기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K검사 등은 매각 포기 공시가 나오기 보름 전 주식을 전량 처분했지만 손실을 봤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대상인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또 K검사가 지난해에도 유진기업의 주식을 수개월간 보유한 뒤 파는 과정에서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K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K검사 사건이 커지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지명해 이 사건을 수사토록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현직검사 뇌물수수 사건은 K검사가 조이팔 측근으로부터 8억 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뇌물수수했다는 증거를 포착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은행 계좌를 통해서 8억 원이 K검사 쪽으로 넘어간 게 확인된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직접적인 뇌물수수 외에도 간접적인, 그러니까 기업의 비밀 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시세 차익을 누린 간접적인 뇌물수수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K검사뿐만 아니라 K검사의 동료인 나머지 검사 3명도 뇌물수수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화들짝 놀라서 김수창 검사를 갖다가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주식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수수를 수사하기 전까지는 그냥 K검사 개인의 비리이기 때문에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막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간접 비리까지 문제 삼으면서 수사를 시작하자 화들짝 놀랐던 것이죠. 왜냐? 이 3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연루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직접적인 뇌물수수가 아닌 이렇게 수사 대상 기업의 내부 정보를 통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간접적인 뇌물수수가 검찰 내부에서 만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고, 또 이렇게 한번 간접적인 뇌물수수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된 뒤에는 다음번에 또다시 간접적인 뇌물수수 혐의로 다른 검사들을 수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진압하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많은 검사들이 직접적인 뇌물수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인 뇌물수수 방식으로 많은 부당이득을 갖다가 취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기사 전반부에서 이렇게 간접적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간접적인 뇌물수수 혐의만 보도했다면 이 기사가 정말 좋은 기사인데요. 그런데 뒷부분에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 대신 직접 수사 방침을 정하면서 검경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아직 정식으로 수사 개시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으므로 내사 단계로 봐야 한다며 경찰이 내사 자료를 넘겨받을지 지휘를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는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검사 수사에 대한 사건 가로채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으로 이 사건이 번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기사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의 초점이 기사 전반부에서는 검사들의 간접적인 뇌물수수 혐의를 갖다가 보도하다가 기사 후반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대립을 갖다가 포커스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사를 읽을 때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사도 사람들 뇌리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대립을 갖다가 가장 큰 이슈로 각인시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갖다가 수사권 대립은 수사권 대립 이슈대로, 그리고 검사들의 간접적인 뇌물수수는 간접적인 뇌물수수 사건대로 따로 분리해서 2개의 기사로 보도를 했다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요. 이 2가지 내용을 갖다가 하나로 합치면서 기사 후반부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대립을 갖다가 이슈화 시켜버리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검경 갈등만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기사긴 하지만요. 하지만 검사들의 간접적인 뇌물수수 혐의가 문제가 되면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했다는 정황을 갖다가 이 기사에서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사설인데요. 수뢰검사 의혹, 특임검사가 수사 지휘하게 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그 한상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기 전에 쓰여졌던 사설입니다. 각 대선 후보 모두 검찰개혁 공약의 선명성을 다투다시피 하면서 검경 수사권 추가 조정과 관련된 논란이 예각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현직 검사가 수뢰검사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각별히 적시한 대목이 시사하듯이 경찰의 회심작으로 비춰질 소지도 적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이번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갖다가 경찰이 수사권을 갖다 따오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다분히 정략적인 표적 수사란 것이죠. 문제는 진실이다. 현 단계에서 예단을 앞세울 필요도, 파장을 미리 가늠할 필요도 없다. 검사의 범죄 의혹인 만큼 2010년 8월 이래 특임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게 최적 해법이다. 경찰로서도 만일의 기획수사 의구심 그 일말까지 유의해 검찰이 수사 지휘를 자청하는 게 보다 당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에게 니들 지금 기획수사한다고 의심받고 있으니까는 그냥 검찰의 특임검사에게 모든 수사를 넘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철저하게 검찰 입장에서만 쓰여진 기사입니다. 경찰이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정략적인 기획수사라고 의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검찰 측의 입장을 갖다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조중동도 이렇게까지 검찰을 싸고 돌진 않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현직 검사가 무려 8억 원이나 되는 뇌물을 수수했고 그 뇌물을 청탁한 대상이 수사 대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에서조차 검찰을 감싸고 보호하는 건 정말 보수 일간지들 중에서도 문화일보가 유일합니다. 조중동도 이렇게까지는 못하는데요. 참 대단한 문화일보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의 기사인데요. 꼴사나운 검경 이중수사, 청와대 조종력 발휘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12일자 기사인데요.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는 수사력 낭비다. 사건 당사자들로서는 여기저기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 또한 없지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사비리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검경의 구원과 불신을 걷어내고 수사 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 간의 갈등과 대립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검찰에도 경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청와대로 하여금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를 갖다가 종결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이런 이중수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요.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윗선에 있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청와대에서 명령을 해야만 둘이 말을 들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특임검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내곡동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이 방송은 내곡동 특검이 종결되기 이전에 녹음된 방송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곡동 사건을 수사하는 이광범 특검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하께서 내곡동 특검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이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기사인데요. 이번 검사들의 의혹은 경찰 수사, 검찰 지휘가 옳다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11월 12일자 기사입니다. 검찰이 검찰 간부의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키로 한 방침은 정당하지 않다. 물론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 지휘를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청에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넘기라고 송치 지휘를 해도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수사 주체의 정당성과 법리를 둘러싼 논쟁은 차치하고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빼앗는 식의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무엇보다 검사 비리를 검찰이 내부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론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검찰은 당당하게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게끔 엄정한 지휘를 하는 게 옳다. 검찰이 정작 신경을 쓸 일은 끊이지 않는 검사들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기 정화의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앞선 조중동문과는 다르게 검경 갈등을 갖다가 초점으로 잡지 않고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이번 현직검사 비리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가 불안하고 불만이라면은 특임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말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주되 검찰의 권한인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컨트롤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이 수사가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진행될 때 검찰이 수사 지휘권으로 견제가 가능하니까요. 한국일보가 나름대로 경찰에게 해결 방안을 얘기한 것인데요. 검찰이 이런 한국일보의 조언을 갖다가 들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특임검사가 수사를 시작했고 활이 시위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든 특임검사가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가 종결될 테니까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또 불거진 검사비리, 검찰 쇄신은 헛구여였나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9일자 기사입니다. 검찰에 시급한 것은 특임검사 임명과 같은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찾는 일이다. 특유의 폐쇄성과 특권의식, 엘리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등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개별 사건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든 비리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도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모양새이다. 이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에 직접 뛰어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번에 경찰이 뇌물수수 검사를 갖다 수사하는 것 자체가 기획수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들은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정권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야당은 표적수사하고 민생범죄는 척결하지 못하면서 공안 사건에는 과잉 대응하며 개별 구성원의 도덕성마저 믿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시민의 검찰관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금 차관급 검사장 수를 지키거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사수하려 했을 때가 아니다.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도도한 흐름에 맞서는 대신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향신문도 한국일보와 마찬가지로 검찰에게 지금 이렇게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 비리를 갖다가 덮으려만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선 후보 3인방이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검찰개혁을 갖다가 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검찰개혁은 이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눈앞의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만연해온 제 식구 지키기를 갖다가 또다시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데요. 특임검사 수사, 검찰 분심만 키웠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도 그 앞서 본 그 경향신문의 기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사설입니다. 예. 그래서 뭐 따로 소개할 것까지는 없고 제목만 소개한 건데요. 이렇게 주요 일간지들의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특임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수 마이너와 진보 마이너의 기사가 별로 없어서 주요 일간지들의 기사만을 살펴봤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조중동문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대립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언론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수사권 대립이 아닌 검찰의 만연한 비리와 자기 식구 챙기기 문제에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만 봤을 때 분명 보수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검찰의 만연한 비리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바라보는 시점이 모두 사실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아닌 검찰의 비리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 비리가 밝혀지고 비리검사에 연루된 새로운 비리검사들이 줄줄이 드러나자 다급해진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대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 비리를 통해 수사권 대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사권 비리의 원인이 된 검찰 비리가 사건의 원인이며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 언론이 프레임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사권 갈등이 아닌 검찰의 만연한 비리 행태에 대한 문제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특임검사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매우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뒤에 뇌물을 받은 해당 검사 한 명만 사법 처리한 후 K검사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역시 검찰과 비슷한 수준 또는 한두 명의 검사를 추가적으로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문제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비리검사를 수사하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선 밖으로 나아갔을 경우에는 검찰의 보복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수준으로밖에 수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만연한 검찰의 비리 문제입니다. 이런 검찰의 비리 문제를 갖다가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난 28화 검찰만 반대하는 검찰개혁편에서도 말했듯이 하루빨리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기소권을 이원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하여금 검찰이 비리를 수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들과 검사 가족들의 주식거래 내역과 은행 계좌, 그리고 수사 대상 기업의 주식 시세 변동 사항을 갖다가 면밀히 조사한다면 아마 많은 수의 비리 검사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비밀 정보를 면죄부의 대가로 취득해서 증권거래에 남용한 검사들을 밝혀내서 일벌백계 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이 일부분이나마 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고교생 3,485명을 상대로 벌인 법률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생의 94.43%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94.43%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70.13%가 우리나라 법은 불공정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들이지도 않은 고교생들마저도 우리나라의 법을 갖다가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신뢰받지 못하는 세상에선 정의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는 소수의 가진 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못 가진 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정의가 아닌 가진 자의 돈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서 법이 신뢰받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확립돼야 할 것입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부디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말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빌며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